첫 번째, 일제 침탈과 국권수호 운동이라는 단원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제 그 주제는 자, 국권 침탈 과정. 자, 우리나라 이제 대한제국 당시에 우리나라 국권을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어떤 이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국권 침탈하는 과정의 어떤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전쟁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던 이제 전쟁이고, 자, 이 러일 전쟁의 어떤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제 한반도와 그 다음에 만주 일대를요. 이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반도와 자, 만주를 둘러싼 자, 러시아와 자, 일본의 어떤 이제 갈등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당시 어떤 이제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이제 지도는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쪽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있고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일본, 여기가 이제 중국. 당시에 이제 청나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그 어떤 계절적 어떤 특징을 보면은, 기후적인 어떤 특징을 보면, 항상 이제 춥다라는 거죠. 추워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부동항을 얻고 싶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얼지 않는 항구이란 뜻이야. 항구가 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왔다 갔다 못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동항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돼, 러시아는? 항상 이제 내려오고 싶었다라는 거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섬나라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내륙으로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자, 러시아는 내려오고 싶고요. 일본은 이제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서로 어떻게 될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와 당시 여기 만주 일대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이제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보면요. 그 전개를 한번 봐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 러일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니까 당시 우리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이제 중립국이다라고 해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중립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본이 러시아를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면은 자, 일본의 러시아 기습 공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요. 자, 이 공격하기 전에 이 일본이 어떤 그 조약을 맺게 되냐면, 자, 영국과 일본이 제1차 영일동맹을 맺게 돼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습니다. 자, 당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럽으로도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유럽으로 진출해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전투를 이제 벌였었는데, 특히 당시 이제 러시아가 영국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돼? 적의 적은 어떻게 돼요? 친구죠. 그래서 어떻게 돼? 러시아의 적이었던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야. 요걸 이제 사전에 동맹 맺고 이제 러일 전쟁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요 이제 국권 침탈 과정이라는 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랑 여러 조약을 맺거든요. 그 조약의 명칭과 어떤 내용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러일 전쟁 중에 이제 그 조약을 하나 맺어요. 자, 어떤 조약이냐면 자, 한일 의정서라는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이 한일 의정서의 어떤 게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전쟁이 이제 시작됐잖아. 근데 어떻게 돼? 전쟁 싸움터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서해라든지 동해 요 일대에서 여기 일대가 이제 정전터가 된 겁니다. 이 한일의정서의 내용은요,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 우리 대한제국의 중요한 지역, 그거를 일본이 마음대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한일의정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자, 마음대로 이용하게 했다. 누가요? 일본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한일정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이제 승기가 점차 이제 확정적일 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일본이 이제 좀 우세할 때, 그때 일본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얘기해요. 제1차 한일협약. 자, 이 제1차 한일협약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추천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외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 재정 분야에 일본에서 추천한 고문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등용을 하고 등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자문을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러한 게 이제 1차 한일협약의 어떤 주요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의 외교, 그 다음에 재정, 돈과 관련된 거죠. 자, 분야에 자, 일본의 추천을 받은 자, 고문을 파견해서 자, 그러니까 고문을 일단 파견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 일단 고문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 고문이라는 건 우리 어떤 신체적인 어떤 고문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 어떤 정책을 이제 막 어떤 정책의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조언을 이제 받는 조언을 이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때 이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고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 재정 관련된 정책을 할 때 일본에서 추천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우리 외교, 재정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조언을 구해준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일본이 지금 추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외교, 재정 분야에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누구의 입김이 결국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일본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어떤 내정 간섭, 우리 정치를 간섭하는 내정 간섭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외교 분야에 파견된 고문, 재정 분야에 파견된 고문들이 있는데, 외교 분야에 파견된 고문이 누구냐면요,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제 친일파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좀 이제 그 찬양하는 그런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 스티븐스가 이제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파견이 된 거고요. 자, 재정 분야에는 메가타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이 돼요. 메가타. 일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메가타라는 사람이 이제 화폐 개혁도 하게 되는데, 굳이 이 스티븐스랑 메가타 중에 좀 이제 중요한 좀 인물, 나중에 또 나오는 인물은 스티븐스예요. 참고로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뭐 장인환, 이런 사람들이 이 스티븐스를 이제 사살을 하거든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결과. 자, 이제 일본의 승기가 이제 확정됐어요. 러일 전쟁에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조약을 하나 맺는데요. 자, 가스라 테프트. 테프트 밀약. 밀약이라고 하는 거는 몰래 약속을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일본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고요. 이 가스라라는 사람은요, 이제 당시 일본의 이제 외무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따면 외교부 장관이라고 보면 돼요. 테프트라는 사람은요, 이제 미국 그 육군 장군이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제 몰래 어떤 이제 약속을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조약을 맺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2차 영일동맹. 러일 전쟁 시작하기 전에 동맹을 맺고요. 끝날 때 동맹을 한번 또 맺은 거야. 자, 어떤 내용이 있겠죠?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포츠머스 조약. 자, 요거는 일본과 러시아.
자, 전쟁 끝났어요. 그럼 두 나라 사이에 어떻게 돼? 조약 맺어가지고요. 이제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배상금 지불하고 이거 이제 당연한 거지? 자, 이 러일 전쟁은 결국엔 누가 이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둔 거고요. 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포츠머스 조약, 조약이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스라테프트 밀약,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공통점이 있어. 자, 뭐냐면은, 자, 자, 일본의, 자, 한반도에 대한, 우리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다는 거야? 미국, 영국, 러시아가 어떻게 돼요? 일본이 한반도 차지하는 거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웃기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일본이 나서서 다른 나라들과 우리 한반도 자기 일본 거다 이런 거를 왜 인정을 받고 있나라는 거지.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당시에 이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면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받는 거고, 미국은 우리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있죠? 필리핀의 지배권을 이제 서로 이제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러일 전쟁 한번 확인해 봤고요. 지금 이제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여기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요 세 가지 또 조약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자, 러일 전쟁 다음에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일본이 다른 나라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지금 다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요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권을 이제 빼앗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을사년에 이제 조약을 맺어요. 을사조약입니다. 자, 요게 이제 1905년인데요. 요거는 연도도 같이 함께 알아두세요. 왜냐면 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 을사조약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을사늑약이라고도 얘기해요. 늑약이라는 건 강제로 체결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또 이 을사조약을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얘기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을사조약,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 을사조약의 어떤 이제 주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그러니까 을사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을사조약 맺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 일제에게 강탈을 당합니다. 빼앗겨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을사조약 맺고 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이제 교류를 한다거나 어떤 조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돼? 누가 대신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대신에. 일본이 이제 대신한다라는 거죠. 외교권을 빼앗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어떤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자, 통감부를 설치했다. 자, 을사조약의 주요 내용, 외교권이 강탈당했다.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됐다.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지금 강제로 체결된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일제에서 을사조약 맺어줬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을사조약에 대한 이 저항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요게 또 이제 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 저항의 내용 잘 기억을 하고요. 자, 먼저 당시 우리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도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고종이 이제 을사조약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 선언. 이거 무효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고종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외국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고종이 당시에, 우리 네덜란드에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이 헤이그라는 도시에 특별한 사절단을 파견해요. 자, 그게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인물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을 하면 좋아요. 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인물들의 어떤 이름 같은 게 우리 보기로도 좀 이제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이름도 한 번씩은 확인을 꼭 하기 바랍니다. 자, 고종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이제 특사를 파견했는데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뭐 세계 만국 평화 회의, 결국에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여기 헤이그에 모여가지고 평화 관련의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회의를 했대요. 자, 거기에 이제 고종이 생각한 거야. 거기에 지금 우리 현재 을사조에 억울하게 이렇게 외교권 잃은 이러한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여러 나라들한테. 자, 근데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 헤이그 특사가 실패로 끝나요. 이 헤이그의 그 만국 평화 회의 열릴 때 누구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도 가겠죠?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회의장 안으로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낸 겁니다. 막게 하면서 이게 방해를 한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헤이그 특사는 이제 파견은 됐지만은 실제 이제 효과를 이제 거두지 못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요. 일사조약에 대한 저항을 이제 이어서 한번 보면은, 자, 고종이 이제 일사조약은 무효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거지. 자, 우리 신문에도 이 일사조약의 이제 부당함, 억울함, 이런 이제 논설이 이제 실리게 되는데요.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그 신문물에 수용할 때 언론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뤘었어요. 자, 이 황성신문에 논설이 하나 실리는 거죠. 시랴 방성되고. 자, 오늘 이 밤에 목노와 크게 운다 이런 거고요. 자, 이 시랴 방성대고를 쓴 인물이 누구냐면은 장지연이다 라고요. 자, 요 내용들도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학생들도 이러한 그 을사조약에 대해서 저항을 했대요.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냐면, 자, 휴학,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휴학운동, 이렇게도 이제 하고요. 또 어떤 이제 우리 유생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을미개혁 이럴 때 한번 봐보세요. 을미개혁 때 어떤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단발령이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래요. 근데 당시 이제 유생들은 어떻게 돼?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머리카락, 자를 수 없다. 차라리 이걸 자르겠다라고 하지. 뭘 자른다고 해? 머리를 자른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자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막 이제 끊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의거 활동. 자, 을사조약을 맺을 때 당시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요.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게끔 도와줬던 인물이 5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그 각부의 어떤 장관들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 당시 이제 이 친일파 중에 좀 유명한 이 5명 중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완용을 이제 필두로 한 이러한 사람들. 당시 이제 외무대신이었던 박재선 이런 사람도 있고요. 5명의 이름을 이제 꼭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보다는 아무튼 이제 을사조약을 맺을 때 이제 친일을 했던 5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이러한 을사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거하는 활동을 하는 거, 의거 활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의병 활동. 자, 지금 을사조약에 저항을 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의병 활동을 한 걸 우리가 이제 을사의병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이 의병들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을미개혁 때 을미의병, 지금 현재 을사의병,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보면 이제 정미 조약이 나오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3개의 의병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을사조약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을사조약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고종이 지금 헤이그에 특사 보낸 거를 이제 일본이 알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일본이, 고종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쫓아냅니다. 황위에서 물러나게 해요. 자, 그게 이제 1907년이고요. 결국에는 고종이 강제로 이제 퇴위를 당했다. 뭐를 구실로 인해서? 헤이그 특사. 파견 구실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결국에는 이제 그 조선의 어떤 마지막 왕. 순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고종이 이제 강제로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 일본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일 신협약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거는 이제 1907년이고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 1907년이 정미년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정미조약 조약이 7개래요. 그래서 정미7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의 어떤 이제 주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 일본인을요. 자, 각 부에 각 부의 차관으로 임명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나라가 이제 운영이 될 때 여러 개의 이제 부서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부, 교육부, 이제 농림수산부, 해양 수산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장관 말고요. 차관, 그러니까 2인자인 거야. 근데 그 2인자를 누구로 앉힌다고요? 어느 나라 사람? 일본 사람으로. 자, 결국에는 이렇게 일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리로 앉히는 거잖아. 근데 그냥 일반 관리가 아니라 어떻게 돼? 각 부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두 번째 높은 이제 그 관직에 앉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 내정 간섭이 이전보다 더 심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내정을 장악을 하게 됐다. 일본이.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또 저항을 하겠죠. 우리 백성들이. 그게 이제 정미의병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우리 군대를 이제 해산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1907년에요. 이런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의병에 이제 가담하면서 의병 활동하는 거예요. 아이고요. 의병 활동.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군대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법도, 재판권, 이런 것도 마음대로 이제 빼앗아가요. 사법권, 재판하는 거, 사법권 빼앗아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권, 이런 걸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제 앞에서 했을 때 외교권, 이제 군대, 사법권, 경찰권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권리들을 어떻게 돼? 일본이 하나하나씩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일 병합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1910년 8월 29일이에요. 29일인데 이 1910년이 무슨 해라고 이제 부르냐면 자, 경술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경술국치라고도 불러요. 경술련에 이제 당한 국가의 치욕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경술국치. 이 한일 병합.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권을 일본이 이제 빼앗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각각의 어떤 이제 조약들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일 의정서부터 시작해서 제1차 한일 협약까지 이제 맺고 나서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 한반도의 지배권을 외국과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인정받았죠. 그런 이제 3가지 조약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사조약, 제2차 한일 협약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다음에 한일 신협약, 그다음에 군대 해산시키고 사법권, 경찰권 이런 것까지 해서 장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한일 병합조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권 침탈 과정 마치도록 할게요.